자, 미국 시장의 흐름을 국내로 연결을 해보면서 동시에 관련된 종목까지 한 번에 가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금융 불안전성 여전하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흔들렸던 금요일장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은행 관련돼서 불안정성이 여전하게 이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계속적으로 흐들흐들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루는 이 은행권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고 하루는 하락을 하게 된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하락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 섹터가 좀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상당히 투자 심리는 좀 좋지 못한 이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 지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2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전월 대비 0.3% 하락을 하게 되면서 12개월째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게 되면 3.6% 정도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컨퍼런스에 대한 보도 내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월에 에서는 이 SVB 사태 등에 따른 은행권의 불안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향후 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나 67에서 63.4로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서 더욱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 현재 경제 여건 지수라든지 아니면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월 대비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게 될 텐데 관련돼서 과연 은행권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동결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초점을 맞춰서 25bp를 인상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OMC 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또한 시장은 역시나 그것을 소화를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에선 다시 한번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단어가 또 떠올랐었는데요. 32%가 급락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목요일 날 이제 이 11개 미국 대형은행에서 300억 달러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장 마감한 이후에 회사가 배당을 이제 앞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시간에 시장에서부터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결국 32%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빌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지원 방식이 이미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300억 달러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디폴트 위험이 대형 은행들로 확산이 되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투명성의 부족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대한 이 월가의 의견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수익성 관점에서 은행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기업의 은행을 매각하는 것이 은행 시스템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고 전이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과 함께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0에서
단돈 5불로 이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웨드부시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서 상당히 위험성에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중립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가 유형 장부 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역시 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잘 해결이 됐을 때는 매우 높은 보상이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JP모건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가질 두 가지 주요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는 300억 달러의 예치금 증가가 과연 충분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었고 두 번째는 은행 섹터의 소요 이후에 동사의 EPS 증가의 이유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의견은 상당히 갈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 부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더 대다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무디스 같은 경우에도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 등급을 BAA1에서 B2로 낮추게 되고 정크 등급으로 기존보다 7단계를 낮추게 되면서 역시 좀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웨드부시에서도 결국은 돼야 될 것이 인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 폭스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리퍼블릭의 이 긴급 구제에 투입된 다수의 기관이 이 은행의 잠재적인 인수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PNC 은행 등이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이 조금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은행권을 좀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뭐 대형 은행이라든지 종목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이런 영향력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3.67%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요. CT도 3%, 그리고 JP모건도 3.78%의 하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켓워치에서도 SBB 파이낸셜이 나스닥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게 되면서 더욱더 좋지 못한 흐름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크레디트 스위스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스위스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8% 마감을 나오는 모습이었었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AR 같은 경우에는 6.94%가 하락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시간에서는 오히려 6.97%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 크레디트 스위스 관련돼서 이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서 좀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이제 누군가 인수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UBS 그룹이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 위한 합의가 임박을 했다라고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시장 끝날 때쯤에 나왔던 내용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주말 동안에 인수로서 결정 합의가 나오게 되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0.5 스위스 프랑이 넘는 가격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20억 달러가 넘는 이 부분으로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언론에서는 32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다행히도 이러한 은행권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그래도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막판에 이러한 또 인수합병 얘기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력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날 이 은행주들은 다 안 좋은 분위기였지만 뭐 기술주들은 약간의 혼조성 그리고 반도체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어떠한 재료가 있었나요?
네, 일단은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는 결국은 조금 더 확실한 것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될 텐데 그러한 니즈를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부분 충족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0.55%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되고 구글은 1.3% 상승 그리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1.09%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맥커리에서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활용과 도입에 있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히 성공을 하게 되고 선도적인 입지를 장악한 상태이며 이 빙은 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서 알파벳이 구글을 독점했던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지위를 확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4.5%의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이 시킹 알파에서 이 메타 플랫폼즈의 월 구독 인증 서비스를 17일부터 미국에 출시를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웹 버전은 11.99달러고요. 모바일은 15불 가까운 부분이었었는데 이 메타 대변인이 당사 인증 서비스가 대부분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겨냥한 것으로 자신의 커뮤니티를 확장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날은 4.5%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메타의 구독 서비스가 얼마만큼이나 자사의 이 메타 플랫폼즈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이 메타의 주가의 많은 부분 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성패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4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 관련돼서 모건 스탠리가 인공지능 관련돼서 향후 5년간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네트워크, 그 운전 보조 시스템 등에서 다양한 방면의 활용처를 찾고 있고 보급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보급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를 255불에서 304불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결국 AI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반사수혜를 또 얻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안전자산과 또 코인 시장이 되겠는데요. 좀 자세히 다뤄주시죠. 네, 사실 은행권 섹터가 불안정성이 높다 보니까 이 달러 가치화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투자 의견이 쏠리게 되면서 금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2.6%가 상승한 1973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4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결국 이 연준이 다음 주 FOMC에서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이후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증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의 긴축기 끝에 다가가는 기대감에 달러는 결국 약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반대로 금은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월가의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니티 크레디트에서는 이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달러의 걸림돌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달러 관련돼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금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엔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류먼트가 5.22% 상승이 나오게 되고요. 금강업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은강업체라든지 이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더욱더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 금요일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9%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베렛 조지 메이슨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개인이 디지털 방식으로 기본 금융자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이 가치 결정성이 높은 자산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전통 금융기관을 우회한 금융의 혁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ETF인 비토 같은 경우에 7.8% 상승이 나왔고요.
이 코인베이스가 10.6%, 그리고 라이엇이 그 다음에 15%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은행과 관련된 이런 리스크가 커졌을 때 금으로 또 엘컴텍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도 또 한번 시장에서 강한 반응이 좀 나왔었거든요. 관련해서 오늘도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임으로 가시네요. 위메이드가 되겠는데요. 위메이드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미국발 금융 섹터의 우려가 대체주 중 하나인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코인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역시 위믹스 같은 경우에도 재상장에 따라서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게 되고, 위믹스의 가격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위믹스의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 위메이드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에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 금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미드2 관련돼서 IP 침해에 관련된 소송의 결과가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 위메이드가 승소를 하게 되고 이 관련된 금액으로 2,579억의 배상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왔던 만큼 이러한 부분이 투자 심리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게임 관련돼서 미르엠이 이제 동시 접속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출시 당시만 하게 된다 하더라도 14개의 서버를 이제 운영을 했었었는데 현재는 이제 44개의 이제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미르엠 같은 경우에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더욱더 많은 부분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주에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주가가 고가 대비는 많은 부분 하락이 됐기 때문에 가격 부담감도 없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